다음은 이제 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급여라는 것은 보통 이제 샐러리나 웨이지스 같은 건데요. 샐러리는 보통 이제 연봉 개념으로 뭐 매달 정액으로 받는 그런 것을 말하고, 웨이지라고 하면 이제 뭐 시급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본인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이제 웨이지라고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몰 비즈니스 한 경우에는 그냥 오너가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뭐 직원으로 간주해서 돈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보너스 처리를 해가지고 오너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뭐 팁의 일종이라고 뭐 다 팁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뭐 하는 경우에 그런 그 뭐 고객으로부터 뭐 팁을 받을 수도 있고. 그다음에 이제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역시 고객으로부터 이제 이런 팁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다 소득으로 간주해서 원래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해야 되고, 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게, 팁을 만약에 고용주가 받아서 나눠주면 그 고용주는 그 팁을 그 급여에다가 합하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T4를 발행할 때 사실 포함해서 T4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고용주에게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업원들이 받는 즉시 나눠 갖는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급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거는 이제 그 가져간 사람이 알아서 본인들이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, 그때는 이제 고용주가 뭐 T4를 발행할 때 합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케이션 페이하고 제너럴 할러데이 페이가 있는데,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정부에서 정하고 있는, 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? 무슨 고용 뭐 노동법이라든지 뭐 고용 관계에 관련된 것이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고, 그러한 부분들을 고용주는 이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알버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베케이션 페이하고 제너럴 할러데이 페이가 뭔지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그 직원에게 주는 각종 뭐 베네핏이라든지 뭐 수당, 뭐 얼라원스 같은 것들도 이제 급여로 볼 수가 있겠죠. 네, 이 부분은 이제 그 제네럴 할라데이스라는 건데,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치면 이제 법정 공휴일이고, 요거는 주마다 약간 그 표현이 틀립니다. 그래서 어떤 곳은 이제 스탯 할라데이스라고도 하고, 또 어떤 곳은 이제 퍼블릭 할라데이스라고 하는데, 어쨌든 뭐 개념은 다 동일합니다. 그래서 법정 공휴일인데요. 알버타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, 알버타주는 1년에 그 9일간의 그 할라데이가 법정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. 뭐, 뉴 이어부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. 그래서 이제 9일간의 법정 공휴일이 공식적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회사별로 특히 뭐 이제 노조가 강한 뭐 이런 회사, 뭐 특히 이제 공무원들, 이제 그런 데는 이제 3일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옵셔널인데,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이스터 먼데이하고 헤리티지 데이, 그리고 이제 박싱 데이, 이렇게는 이제 3일간은 그 옵셔널로 회사별로 이제 그 법정 공휴일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총 12일이 되는 것이죠. 그렇지만 보통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냥 9일만 이제 하죠. 뭐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그 경비와 관련되거든요. 인건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뭐 이런 옵셔널 할라데이까지 뭐 챙겨주는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9일이다 알버타는. 그렇지만 이제 12일인데도 있다. 뭐 그 정도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알버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베케이션 페이라는 게 있습니다. 베케이션 페이는 이제 그 직원이 1년에서 5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한 직원인 경우에는 1년이 52주잖아요. 그 중에 이제 2주는 무조건 그 휴가를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. 법에 의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샐러리를 받는 사람들은 휴가를 갖는다고 해서 샐러리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. 내가 뭐 2주간 휴가를 갔다 온다고 해서 샐러리 금액이 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그 말은 뭐냐면은 2주간의 그 유급 휴가를 받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시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기적인 그런
그 휴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급여에 휴가가 2주라고 치면 52주 중에 2주간의 휴가를 한다면 그게 보통 이제 4%가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급여 받는 금액의 4%를 얹어서 사실은 급여를 지급을 하면 휴가 수당을 이제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버케이션 페이 하면 4%를 얹어서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5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이제 6%가 되죠. 그래서 법으로 왜냐면 이제 3주간 휴가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6%의 그 버케이션 페이를 얹어서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시급을 주는 사람, 즉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라도 이러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유급 휴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급 휴가를 산정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여기 그 베케이션 페이가 1년에서 5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베케이션 페이를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. 타주는 1년 미만이면 베케이션 페이를 안 줘도 되고 1년 초과해서 5년까지는 4%, 5년을 초과하면 6%의 베케이션 페이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모르시는 사항 중에 그 제너럴 할리데이 페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정 공휴일에 대한 페이를 또 줘야 됩니다. 샐러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법정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샐러리 동일액을 또 받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시급을 받는 또 이런 사람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별도로 더 이제 급여를 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급여 그 기간에 법정 공휴일이 들어 있으면 그 기간에 그 급여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총 급여에 직전 4주간 급여라는 게 한 달이잖아요. 그 급여액의 5%를 평균 1일 급여라고 산정을 해가지고 이 평균 1일 급여를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들어서 7월 1일부터 뭐 15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7월 1일이 캐나다 데이가 있잖아요. 그러면 7월 1일부터 15일에 대한 그 급여 계산할 때 캐나다 데이에 대한 것이 법정 공휴일이니까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1일 급여를 더 얹어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. 일을 안 해도.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얹어서 그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그 급여 기간에는 줘야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오히려 일을 했다. 그 고용주가 일을 시켜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줘야 됩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일을 안 해도 줘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평균 1일 급여는 무조건 당연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버타임 같은 개념으로 일을 시킨 거이기 때문에 오버타임 수당이 거의 150%, 1.5배이거든요. 그래서 일한 만약 시급이면 시급의 1.5배를 또 얹어서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2.5배가 되는 거죠. 네, 대략적으로. 아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일단 그 제너럴 할리데이 페이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시급대로 줍니다. 주고 하루를 휴가를 줘야 됩니다. 별도로 쉬게 해줘야 돼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너럴 할리데이 경우에 보통 이걸 잘 안 주는데 급여자가 따지면은 뭐 클레임을 걸면 당연히 이거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사실도 사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요것은 그 알버타 주정부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인데 제가 그 나눠드린 교재에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자세한 것은 알버타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